오늘은 이제 투자 키워드 엿보기라는 새로운 타이틀로 종목을 두 개를 선정을 해봤어요. 네. 기업 최근에 이제 그 주로 많이 말씀드려서 수익이 좀 많이 난 종목들, 뭐 FNF라든가 LG라든가 그리고 또 기타 뭐 다른 종목들 인적 분할한 기업들은 우리가 작년부터 꼼꼼하게 집어들여서 함께 좀 진행하신 분들 다 큰 수익이 났을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분할이잖아요. 근데 기업을 합병을 해서 좋은 합병 시너지 효과를 보는 기업이 있습니다. 예, 그 기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 기업이 그 실적 또한 또 본격적으로 좀 좋아진다고 하면 우리가 주목하지 아니할 이유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새로운 종목인데 기존에 좀 쉬었던 종목입니다. 현대오토에버. 네. 많이 기다리셨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기존의 현대오토에버 우리가 뭐 엄청나게 현대차 종목들이 한참 올라갈 때 아주 좋게 봤던 종목인데 이제 가격 조정이 나옵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기억이 나실 겁니다. 그래서 이 정도에서 비중을 축소해서 대응하신 분들은 자 지금부터는 이제 살 때 됐네 이런 개념으로 접근을 네. 하셔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단순하게 뭐 차트 흐름을 봐도 이제는 어느 정도까지 가격 조정이 좀 나온 것으로 판단이 되고 지금 이평선도 이렇게 좀 이제 서서히 모아지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고요. 반대로 또 60일선을 포스코는 깨고 내려오지만 현대오토에버는 60일선을 치고 올라오는 첫날이고 전일 대비해서 10.14%나 급등을 했다는 네. 거죠. 그래서 기업 합병으로 인한 시너지 창출이 2분기부터 이제 나타난다는 거죠. 무슨 내용이냐면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2분기부터 본격화되는 현대 MN소프트, 현대오토론 합병 시너지 효과에 주목을 하자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1일부터 합병법인으로 새롭게 태어난 현대오토에버가요. 2분기부터 피합병 법인인 현대 MN소프트와 현대오토론의 실적이 반영될 예정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실적이에요. 그 실적이 언제부터 반영이 되느냐? 이제 합병 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반영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현대자동차 전용 내비게이션을 개발을 주력 사업을 하는 내비게이션 주력 사업을 개발을 현대 MN소프트와 차량용 소프트웨어 개발 전문 현대오토론과의 통합한 현대오토에버는 완성차 데이터 센터 인프라 구축 계획, 인프라 생태계 구축을 통한 자율주행 시장을 선도해 나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레벨 4 이상의 완전 자율주행 구현을 위해서 인프라 건설은 필수적이며 여기 CITS 자율주행 인프라 사업에 선두 주자 달리고 있다라고 쭉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이제 제가 이제 주목하는 것은 이거예요. 2021년 1분기 실적은 전년도 대비해서 그리고 뭐 플러스로 이제 시연이 되었습니다. 시연이 되었고 이런 부분들이 점차적으로 좀 앞으로 좀 영업이익 성장이 기존에 좀 제한되어 있었는데 좋아진다는 거거든요. 그 이유를 보면은 첫 번째는 이제 그 인도네시아 공장 IT 시스템 구축, 현대 글로비스 스마트 워크플레이스 시스템 구축, 완성차 글로벌 이커머스 표준 플랫폼 구축, 광주 글로벌 모토스 통합 IT 서비스 구축, 매출 성장세를 이어갈 것이 예상한다. 이런 복잡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 분명한 거는 2분기부터 본격화되는 이런 어떤 그 합병 시너지 효과에 대해서 리포터가 이제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이 의견을 좀 존중을 해서 우리가 투자 키워드로 기업을 쪼개는 게 아니라 요거는 이제 합해가지고 시너지를 내는 케이스로 해석을 해보고 현 시점에서 현대오토에버는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컨센서스를 한번 볼게요. 좀 신중하게 지금 시장을 좀 해봐야 되기 때문에 좀 보겠습니다. 네. 자, 현대오토에버 같은 경우에는 지금 2분기의 영업이익과 순이익이요. 전분기 대비해서 컨센서스가 각각 영업이익이 194%, 이건 바뀝니다. 그리고 순이익이 179% 이렇게 증가율이 높아지는 걸로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또 현재 그 어떤 흐름을 좀 봤을 때는
지금 현대오토웨버에 대해서 최근 많지는 않지만은 지난 한 달간 외국인과 기관들이 조금씩 매집한 흔적이 좀 나옵니다. 시가총액 비중해서 외국인은 시가총액 전체 대비해서 0.38%, 기관이 0.52%, 합산 0.9%의 외국인 기관 합산 수급이 좀 들어와줬다는 거, 그 부분이 좀 눈에 좀 띄는 거고요. 지금 하단에서 보시는 것처럼 꾸준히 매출 성장이 우상향 패턴으로 올해 들어와서 좀 더 강화되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오토웨버에 대해서는 한 차례 올랐었고 기존에 좀 다시 한번 올라가는 패턴이 나와주고 주가는 이렇게 공매도가 전일에 출현했지만은 딛고 올라가는 모습이 나와주니까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현대오토웨버 말씀하셨습니다. 피곤하셔서 선수 보호 차원에서 제가 이제 그만하시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얘기를 피곤한데도 뭐 얘기가 나오면 이제 계속 그냥 자동으로 나오시죠. 네. 요거는 이제 타이어 얘기는 조금 할게요. 피곤하신데 타이어가 아까도 보니까 타이어주들이 신고가 종목에도 들어오면서 거래량도 실리면서 뭐가 타이어가 조금 이슈가 있나요? 타이어 관련도 길게 얘기하지 말고 좀 짧게 얘기해 주시죠. 네, 이제 금호 타이어를 우리가 점심가 프로젝트로 해서 오늘 아침에? 아니요, 좀 됐습니다. 며칠 됐는데 요게 지난 5월 25일이에요. 5월 26일 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제가 뭐라고 했냐면 반덤핑 관세 인하 이 단어를 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반덤핑 관세 인하라는 내용이 나오게 되면은 이제 상당히 기업 입장에서 봤을 때는 긍정적이다 이런 말씀 드렸어요. 근데 제가 이걸 왜 끌고 나왔냐 하면은 추후에도 이 타이어 업종에 대해서 반덤핑 관세 인하라는 단어가 나오게 되면은 반드시 긍정적으로 보시라는 그 시사점을 드리기 위해서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미국 상무부가 한국 타이어 반덤핑 관세 최종 판정에서 한국 타이어와 금호 타이어에 대해서는 관세를 인하했다라고 한 3번 정도 2, 3일에 걸쳐서 강조를 드렸고 새 뉴스는 아니었는데 네, 그렇죠. 시사점을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구독자님이 금호타이어 올라가요 이렇게 해도 네, 반덤핑 관세 인하 주목하셔야 됩니다 해놓고 제가 그다음부터 아무 말씀 안 드렸어요. 왜냐하면은 그거를 조금 어느 시점인가 공개를 했었을 때 딱 각인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시사점 포인트로 잡았을 때 상당히 주목할 만한 내용이다 보시는데 어느 정도 올라갔냐 보면은 간단하게 차트 가지고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그때 우리가 딱 집어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 한국 타이어 앤 테크놀로지보다는 그 금호 타이어가 반덤핑 관세 인하율이 훨씬 더 컸기 때문에 금호 타이어를 보자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보시는 것처럼 급등 양상이 나왔습니다. 5월 25일 같으면은 네, 이때거든요. 그러니까 주가가 안 움직인다고 너무 이렇게 심심하다고 하시는 것보다는 어떤 긍정적인 부분을 보고 추세가 살아있으면은 냅두면은 이렇게 올라가는, 급등하는 경우가 발생을 해요. 예, 그래서 제가 계산해 보니까 25일부터 현재까지니까 한 33% 정도, 금일 종가 기준에서, 그 30, 수익이 났더라고요. 예, 그래서 뭐 수익 축하드립니다. 기존에 금호타이어 갖고 계신 분들 제가 추세에 대응해라. 그래서 상방을 열어놓고 하방을 제한시켜라라는 간단한 투자 원칙을 지키신 분은 이 금호타이어가 한 33%에서 한 35% 정도 단기간 내에 수익이 났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진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상방을 열어놓고 하방을 제한시키는 전략과 그리고 의미 있는 투자 키워드를 찾아내는 그러한 노력이 결국은 나의 그 계좌에 살을 찌우는 거라는 시사점을 가져가시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한번 체크를 해드렸습니다. 이거는 보유자 영역입니다. 네.